오디세이아 8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이 되자 알키노우스는 오디세우스를 데리고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파이아키스 사람들은 오디세우스를 보며 경이로워하였는데 아테나가 오디세우스를 우아하게 보이고 풍채가 돋보이도록 만들어주었기 때문이었죠. 알키노우스는 바다에서 조난당한 이 나그네가 자신의 집으로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간청하였으니 서둘러 돌려보내자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배 한 척을 준비하고 날랜 젊은이 52명을 뽑아달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 손님을 환대하는 잔치를 베풀 터이니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선발된 젊은이들이 배를 바다로 끌어내어 출발할 수 있게 준비하였고 닷을 내려두었습니다. 그런 뒤 모두 알키노우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홀과 주랑 정원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죠. 알키노우스는 양과 돼지 그리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전령이 데모도코스라는 가인을 데려왔습니다. 무사 여신이 누구보다 그를 사랑하여 훌륭한 노래 솜씨를 주었지만 시력을 앗아갔었죠. 데모도코스는 포르밍크스를 연주하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트로이를 함락시킬 방법을 놓고 각각 용기와 지략에 의지해야 한다며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가 다투었던 이야기였죠. 아가멤논은 두 사람이 다투자 속으로 기뻐하였는데 참전한 장수들 중 가장 빼어난 두 사람이 다투어야만 트로이를 함락할 수 있다는 델포이의 신탁을 받았었기 때문이었죠.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이것을 들키지 않게 옷을 들어올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알키노우스는 그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에게 직접 묻지 않았고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 권투 등의 시합을 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알키노우스의 세 아들과 에우리알로스, 암피알로스 등의 많은 젊은이들이 실력을 겨루기 위해 나섰습니다. 달리기에서는 알키노우스의 아들 클리토네우스가, 레슬링에서는 에우리알로스가 다른 이들을 능가하였고 멀리뛰기에서는 암피알로스가, 원반 던지기에서는 엘라트레우스가, 권투에서는 알키노우스의 아들 라오다마스가 이겼습니다. 라오다마스는 손님의 체격과 강인해 보이는 팔다리를 보고 배워 알고 있는 경기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경기에 나와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였죠. 오디세우스는 귀향에 대한 간절함으로 근심이 더 크다며 좋은 말로 이를 피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우리알로스가 이 사람은 배로 오가며 이문을 탐하는 장사치 같고 시합을 할 만한 사람 같지는 않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핥히고 분기시켰다며 비록 모진 고생을 겪었지만 시합을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두꺼운 원반을 집어들어 몸을 돌리며 던졌습니다. 그의 원반은 다른 사람들의 표시를 훌쩍 넘어섰죠. 그는 파이아케스의 젊은이들에게 저 원반을 따라잡아 보라며 어떤 종목이라도 좋으니 누구든 겨루어 보자고 하였습니다. 다만 알키노우스의 아들 라오다마스에게는 자신을 환대해준 주인이므로 맞서지 않겠다고 하였죠. 그는 또 활을 잘 다룰 줄 알아 오직 필록테테스만이 활로 자신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이고 남들이 화살로 쏠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창을 던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파도에 시달리고 잘 먹지 못해 몸이 골았기 때문에 달리기는 자신을 능가할 이가 여기 덜어 있을 것이라고 하였죠. 오디세우스가 보여준 행동과 말에 파이아케스인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알키노우스는 탁월함을 보여준 손님에게 경의를 표하였고 자신들은 항해술 그리고 춤과 노래에 있어 누구보다 탁월하다며 이를 보여주겠다고 하였죠. 그는 다시 데모도코스가 노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무용에 능한 젊은이들이 바닥을 발로 차며 춤을 추기 시작하였죠. 데모도코스가 노래한 것은 헤파이스토스가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간통을 붙잡아 여러 신들 앞에서 망신을 준 이야기였습니다. 아레스는 헤파이스토스의 집에서 아프로디테와 동침하며 사랑을 나누었는데 이것을 헬리오스가 보고 헤파이스토스에게 전해주었죠. 헤파이스토스는 부수거나 풀 수 없는 거미줄처럼 가는 사슬을 만들어 침상에 올감이 쳐놓았습니다. 그가 대장간이 있는 렘노스로 가는 척하고 자리를 비우자 아레스가 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아프로디테와 침상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러자 교묘한 사슬들이 두루 올가매었죠. 헤파이스토스가 되돌아와 이 장면을 보고 분노하며 모든 신들에게 이 짓거리를 보라며 외쳤습니다. 포세이돈, 아폴론, 헤르메스 등의 여러 신들이 몰려왔고 이 광경을 보고 웃었습니다. 문득 아폴론이 헤르메스에게 물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여, 신들의 사자여, 복을 안겨주는 자여. 그대 같으면 설령 강력한 쇠사슬에 꼭 붙들린다 해도 침상 위에서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눕고 싶겠소?
그러자 아르고스의 살해자 헤르메스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소. 명궁 아폴론 왕이야. 3배나 많은 사슬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슬들이 나를 감는다 해도, 그리고 신들과 모든 여신들이 들여다본다 해도 나는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눕고 싶소이다. 그의 말에 신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포세이돈만은 웃지 않고 아레스가 합당한 보상을 할 터이니 사슬을 풀어주라고 하며 자신이 보증을 서겠다고 하였죠. 헤파이스토스가 사슬을 풀어주자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각각 자신들의 성역이 있는 트라케와 키프로스로 달아났습니다. 이 유쾌한 노래는 오디세우스와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죠. 알키노우스가 이번에는 아들 할리오스와 라오다마스에게 단 둘이 춤추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둘은 자줏빛 공을 주고받으며 춤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이 함성이나 손뼉으로 박자를 넣어주었죠. 이 광경에 오디세우스는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들의 춤을 칭찬하였고 알키노우스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파이아케스의 유력자들에게 손님을 위해 격식에 맞게 작별 선물을 주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로 손님을 자극한 에우리알로스에게는 사과의 말과 선물로 그와 화해하라고 명하였죠. 에우리알로스는 손잡이가 은으로 되어 있고 상하 칼집에 들어있는 청동칼을 선물하며 화해의 말을 하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그네 양반. 내가 불쾌한 말을 했다면 폭풍이 당장 그것을 낚아채 가기를. 그대는 이미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고통받으셨으니 신들께서는 이제 그대가 아내를 만나고 고향 땅에 닿게 해주시기를. 오디세우스도 이런 말로 답하였습니다. 그대도 안녕하시기를 친구여. 신들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그대가 좋은 말로 화해하며 내게 준 이 칼을 훗날 결코 아쉬워하는 일이 없기를. 다른 유력자들도 각자의 집에서 선물을 가져오게 하여 오디세우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알키노우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전령들이 선물들을 옮겨주었죠. 알키노우스도 옷 한 벌과 신에게 헌주할 때 쓸 아름다운 황금잔 하나를 작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레테는 괴짝 하나를 준비해 선물들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에게 괴짝을 닫고 누가 열어보지 못하게 매듭을 묶으라고 하였죠.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배운 방법으로 매듭을 묶었습니다. 아레테는 또 손님을 위해 물을 데워 욕조에서 목욕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씻고 올리브유를 바른 뒤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나오자 마침 나우시카가 그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하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손님. 고향 땅에 가 계시더라도 이따금 나를 생각하세요. 그대에게는 누구보다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오디세우스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우시카하여 고매한 알키노우스의 따님이여. 헤라에 크게 천둥치시는 남편인 제우스께서는 내가 그렇게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귀향의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그곳에서도 나는 신께 기도하듯 그대에게 기도하겠소. 언제까지나 날마다. 그대는 나를 구해주셨으니까요. 아가씨. 오디세우스는 알키노우스 가까이 앉아 차려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사람들과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는 데모도코스가 마치 트로이에 있었던 것처럼 상세히 노래한 것을 떠올리고는 다른 이야기도 아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에페이오스와 함께 만들었던 목마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죠. 데모도코스는 그의 말에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번째 노래네요. 트로이인들이 목마를 둘러싸고 어떻게 할지 논쟁을 벌이는 대목부터 그들이 목마를 성안으로 받아들인 후 목마에서 쏟아져 나온 아르고스의 장수들이 도시를 어떻게 파괴하였는지,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메넬라우스와 함께 데이포보스의 집으로 가 무시무시한 전투를 치룬 것을 노래하였죠.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를 들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가까이 있었던 알키노우스는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신음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죠. 알키노우스는 가인의 노래와 연주를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이름이 무엇이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리고 혹시 가족이나 절친한 전우가 트로이에서 목숨을 잃었는지를 물었죠. 과거 자신의 아버지 나우시토우스는 파이아케스인들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무사히 데려다주는 탓에 포세이돈이 분을 품고 있다며 언젠가 길 안내를 마치고 되돌아올 때 배를 부수고 도시를 거대한 산으로 에워쌀 것이라고 예언하였지만 자신과 파이아케스인들은 난파도 파멸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하며 손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알키노우스는 자신을 찾아와 탄원한 낯선 손님이 누구인지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호기심을 참으며 이제서야 정체를 물어보았는데 손님에 대한 접대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의 환대, 크세니아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신들의 보호하에 있는 신성한 규율이었습니다. 주인과 손님은 각각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죠. 낯선 이가 방문했을 때 주인은 먼저 그의 정체를 물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체를 묻기 전에 손님에게 식사와 쉼을 대접해야 하고 이후에야 어디서 온 누구인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손님이 떠날 때 주인은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손님 또한 예의를 지켜야 하고 주인에게 해가 될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파이아케스의 젊은이들의 도발에 무슨 시합이든 한번 붙어보자고 하면서도 주인인 알키노우스의 아들 라우다마스와는 겨룰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이죠. 그는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손님으로서의 의무를 아는 문명인이다라는 것을 파이아케스 사람들에게 어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주인으로서의 접대나 작별 선물 등의 의무를 더 잘해주겠죠?